기증늑연골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염증이 많아진다, 구축 확률이 높다, 나중에 휘어진다 등등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물론 비중격으로 처지지 않는 기둥을 세워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동양인들의 경우 비중격의 힘이 약하고 그 사이즈도 작아서 만족할 만한 모형을 만들기에 그 크기나 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재수술의 케이스에서 비중격으로만 수술을 하신 환자분께서 2, 3년쯤 지나서 처져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증늑연골이 가장 이상적인 재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가늑연골은 전신 마취와 통증, 가슴에 흉터가 남고 매드퍼나 메쉬 같은 이물질은 후에 점막의 노출이나 피부를 뚫고 나올 수도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기증늑연골을 비중격과 함께 지지대를 만들어 보조적으로 사용해 준다면 서로의 단점을 커버해서 처지지 않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증늑연골을 카빙하고 비중격과 함께 지지대로 사용하는 수술은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받는 것이 혹여나 생길 수 있는 문제 대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한 코에 필러를 맞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매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수술을 받은 코와 그렇지 않은 경우 차이점은 조직이 유착되어 있다는 점, 혈류가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점, 보형물이 들어가 있다는 점 등입니다. 먼저 콧대에 필러를 맞으려는 경우 보형물과 그것을 싸고 있는 캡슐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정확하고 조심스러운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캡슐 안쪽으로 필러 입자가 들어가게 되면 원하는 모양도 얻기 힘들고 염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직이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한 조직 사이로 필러가 들어가 입자들이 뭉쳐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경우가 필러로 인한 조직 괴사입니다. 혈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낮은 확률이지만 필러가 혈관으로 역류하여 원활한 혈류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조직이 괴사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코 수술 후 필러 시술은 권장하는 편은 아닙니다. 오늘은 짧은 코 수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짧은 코 수술의 핵심은 박리입니다. 기본 코 수술보다 늘어나 있는 피부의 양과 연골의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박리 범위를 넓게 가져갑니다. 가쪽 코연골의 외축부터 아래쪽 부연골의 바닥 부분까지 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외측 연골과 비익 연골 사이 스크롤 에리아라 불리는 두루마리 형태로 말린 부분 또한 분리해서 연장과 높이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끝이 다시 들린 모양으로 변형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 이 부분이 기존 수술에서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은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익 연골의 움직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얼굴 비율에 맞는 길이와 높이를 정해서 새로운 코끝 위치에 비익 연골을 고정해서 새로운 코끝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콧대를 실리콘이나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서 코라인을 만들어주면 짧은 코 수술은 완성입니다. 낮고 작은 코는 쉽게 말해 한계가 있는 코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술이 그러하듯 가지고 있는 한계 내에서 숙련된 전문의에 의해 최대한의 결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의 균형감과 밸런스입니다. 가능한 최대한 코를 높게 세운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에 맞는 환자의 코 피부 탄력도 역시 중요한데요. 수술 방법은 지난번 짧은 코 수술처럼 박리 범위를 넓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 코를 기존의 높이보다 높게 세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끝에 받는 부하가 크므로 다시 처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코끝을 높일 때 보다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피부가 잘 덮일 수 있도록 넓고 안전한 박리가 필요한 것이죠. 미용적 수술의 목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코만 최대한 높이기만 한다면 치핀 코 모양 등이 나타나며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긴 코인데 버선 코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가 길어 보이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코끝이 아래 방향으로 처진 경우, 둘째로 매부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콧대가 높은 경우입니다. 보통은 첫 번째 원인인 코끝이 처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수술 전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진 코끝을 짧아 보이되 돼지코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만 코끝의 방향을 위로 바꿔주어야 하고 이때 비주가 짧은 환자의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주가 짧은 경우 조금만 위로 코끝을 올려주어도 비주가 들리며 소위 말하는 돼지코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숙련된 코수술 전문의에 의해
아름다운 코끝 모양을 만들고 연골 혹은 뼈 매부리가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다듬어 콧대 디자인을 해서 긴 코였던 환자를 버선코 모양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코 재수술을 했다고 해서 AS가 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재수술의 경우 첫 수술과 다르게 흉살 조직을 많이 박리해야 하기 때문에 첫 수술한 환자보다 붓기나 회복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수술 후 아름다운 모양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 후에 AS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한 직후 붓기가 있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실망하시고 빨리 AS를 받기보다는 주치의 선생님이 보시기에 잘된 수술이라면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재수술 가능합니다. 코가 다시 휘면서 콧구멍 모양까지 변형이 오게 된 케이스 같은데요. 이것은 휜 코를 다시 교정해주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고 콧구멍에 구축 반응까지 생긴 경우라면 연골 이식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다시 모양이 변화가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교정을 하기 위해 사용한 연골이 일부 흡수되거나 변형이 생기며 코 모양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재수술을 통한 교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수술을 할 때에는 원래 사용되었던 연골을 제거하고 다른 재료를 이용해 더 튼튼한 코안 지지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는 자가늑연골, 기증늑연골, 귀연골, 인공재료 등이 있습니다. 휘어있는 코는 교정하고 나서도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경우 튼튼한 재료를 사용해서 단단한 지지대를 만들어 교정해주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한 지 오래되었다면 보형물 주위가 석회화되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형물을 싸고 있는 캡슐이 뼈처럼 딱딱하게 변한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보형물을 제거할 때 피부가 얇아지며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함이 중요할 것 같아요. 보형물이 오랜 시간 들어가 있으면서 보형물 아래 바닥 부분, 즉 뼈 부분이 변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시 보형물을 카빙하여 삽입할 때 그것을 고려해 아주 세밀한 카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염증이나 이상 반응이 없다면 충분히 수술은 가능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미의 기준이 변화하기 때문에 재수술 받는 시점에 맞는 아름다운 코 모양을 얻게 되신다면 수술 후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오늘은 복코 수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동양인에서는 코끝이 뭉툭하고 콧망울이 넓은 복코가 유난히 많이 보입니다. 복코는 피부가 두꺼운 경우, 피하지방이 과다한 경우, 연골이 넓고 큰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 의해서 이 세 가지 원인을 복합적으로 교정해주지 않는다면 부자연스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코 수술 시 부자연스러워지는 원인은 콧대와 코끝의 부조화입니다. 콧대는 얇아졌는데 코끝은 여전히 복코 교정이 되지 않고 두껍다면 그 차이가 더 도드라져 보일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구두발 모양이 될 수 있는데요. 수술 시 환자의 피부가 두껍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피부 두께를 계산하여 수술해야 과도하게 코끝만 커지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코 환자가 어려운 점은 피부가 두꺼워 수술 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얇은 코 피부를 가진 환자의 수술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피부가 두꺼울 경우 수술 후 붓기가 빠지는 정도를 충분히 예측하여 수술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